이른바 정치권의 빨렁도르 2022년에 있을 20대 대선 후보를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엄중낙연이라고 아시나요? 엄중낙연이 누구죠? 아, 이낙연 대표. 헝그리보드로 많이 알려지신 분. 아, 요분. 요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뭐 긴급 재난금 지급을 시작으로 이제 최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죠. 유승민 전 의원님이신데 네. 이제 보통 이제 본인보다는 이제 따님이 자, 야권에서는 네. 이제 시키지도 않는데 대답을 하시네요. 뭐 제 목숨 제가 해야죠. 아, 네. 이번에도 또 저번 대선에 나왔던 분이에요. 네. 야권에 왜 야권은 다 나왔던 분들만 나오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뭐 어쩔 수가 없죠. 안철수 대표입니다. V3 아버지. 뭐 이걸로 되게 유명해지셔서 정치권까지 들어오셨는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이걸로 유명하신 분이죠. 민주당에서 원래 시작을 하셨었어요. 원래는. 근데 네. 이제 안착하지 못하고 이제 떨어져 나오셔가지고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합니다. 이제 국민의당을 이제 또 3당으로 뚜껑을 올리세요. 그래도 20대 총선에서 호남도 휩쓸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대선까지 출마하지만 뭐 아까 말한 그 갑철수 이제 네. 그 드립으로 이제 떡락을 해요. 떡락하나요? 떡락했죠. 네. 그래서 21% 득표로 비판 여론에 비해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님이 25%였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에도 결국엔 나섭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박원순 전 이제 서울시장님한테 이제 그 양보를 했었던 곳에 이제 재도전을 하는데 끔살 당해요. 끔살. 네, 끔살. 끔살이 뭐죠? 왜 모르시나요? 네. 끔찍하게 살해당한 건데. 별걸 다 주네. 지금은 이제 다른 버전의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이번 총선에서 3석이라는 좀 초라한 성적표를 받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랑 정책 공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권 대선 주자로 좀 꼽히고 있는데요. 아마도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나올 것 같으세요? 국민의힘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합당을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당 안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얼마 내기 하실래요? 안 하면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K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민주당 TK. 민주당 TK. 홍일학 의원? 그건보다 조금 더 이제 선수가 있으신 김부겸 그쵸. 전 김부겸 의원님이. 의원입니다. 네. 동서 갈등을 깬 아이콘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TK 지역에서 뭐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김 전 의원이 이제 대선에 나서게 될 경우 TK 지역 표까지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요. 뭐 최근에 또 21대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와서 비록 낙선은 했지만 좀 그래도 나름의 인지도를 좀 올렸습니다. 뭐 이낙연 대표님은 그렇다 쳐도 좀 박주민 의원에게도 지지율이 좀 밀리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뭐 이렇게 좀 지지율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 무리수를 두는 언행도 하면서 이미지를 좀 깎아먹기도 했는데요. 뭐 김 전 의원은 뭐 통합과 상생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쨌든. 네. 근데 뭐 민주당 내에서는 주류가 되지 못해서 네. 대통령 후보로는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 의견입니다. 네. 다음으로 누구를 얘기해 주실 거죠? 네, 다음은 미스터 제주. 미스터 지금 제주. 제주도지사 하고 계신 원희룡 지사님. 네네. 예. 원희룡 지사님이 나와요. 예전에 남원정 하면은 좀 기억하신 분들 좀 있을 그쵸. 거예요. 남원정 유명하죠. 네. 남경필 전 경기지사와 네. 원 지사님 네. 그리고 이제 정병국 전 의원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의 소장파를 말합니다. 수정파가 뭐죠? 이 그 젊고 이제 그 진영 내에서 이제 쓴소리를 하는 약간 그 패기 있게 소신을 지키는 약간 그런 분들을 말씀하죠. 정치권에서는 이제 비교적 어리지만 소신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한 명으로 원 지사님이 이제 꼽히면서 지금 이제 대권 점령으로 이제 거론이 됩니다. 64년생이시라 이제는 사실 소장파라 하시기에는 그쵸. 좀 어리다고 애매한데, 표현하기는 좀. 그러긴 하죠. 나이가 지긋하시니까. 근데 이제 보수의 혁신을 또 일찌감치 외치셨던 분이고, 또 네.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 시절 때도 젊은 대선 후보로 이제 거론도 됐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2014년에 제주지사 당선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해요. 지난 지방선거 때. 도정 평가는 좀 엇갈리긴 하는데 이제 제2공항 갈등으로 좀 불통이라는 박한 평가도 좀 나오긴 합니다. 네.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최근에는 뭐 아까 나왔던 이제 기본소득 대표주자 이지사님, 이지사님이 좀 경론을 벌였죠. 기본소득 문제로. 네. 이분 근데 좀 중앙무대를 좀 오래 떠나 계시지 않았나요? 가끔 와도 좀 존재감이 없죠. 사실 이번 총선 때 최고위원도 하셨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네. 네, 다음. 네, 저 아직 시키지 않았는데 벌써 준비하시네요. 네. 빨리 퇴근하고 싶었어요. 네, 혹시 뭐 지난해 정치권 최대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국수.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조 전 장관님은 친문 핵심 인사로 조국 사태라 불리는 이제 여러 사건이 일어났죠. 조국을 지지하는 층과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는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죠. 특히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열린민주당과 조국수호당, 조국수호당을 창당하기도 했습니다. 언변술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말 대신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활동이 정말 활발한 편이죠.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이제 글로 자기의 생각을 반영한 글로 꾸준히 이제 과거의 흔적들을 남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약간 문제가 되지도 않았나요? 네,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을 이긴다. 네, 그런 일화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무위키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죠. 아, 나무위키랑 합쳐서. 네, 나무위키랑 조국을 합쳐서 조무위키. 네. 그렇죠. 조국의 세평은 역대 민정수석들과 비교했을 때 좀 꼼꼼하지 않고 허술한 성격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 때문에 만약에 조국이 큰 자리를 맡았을 때 빈 곳이 생겨 공직자들 간에 문제가 생겼고 불화도 있었다는 평가도 이제 나오죠. 네. 좋은 거는 지지자들이 열렬하다. 네, 이 그렇죠. 정도. 그렇죠. 이게 야권에서는 이제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서 좀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현실 정치는 안 계시는데 네. 좀 잠재적 후보로 일방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그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입니다. 아, 네. 네. 서울법대 졸업하고 구수 끝에 검사가 된 구수요? 네, 불굴의 사나이. 이제 검사 생활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네. 그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에 앞장서서 이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그럼 어디에 충성하는 거죠? 검찰에 충성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스타덤에 올리셨는데 이제 박근혜 정권 내내 한직으로 밀려나요.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수사의 일선에 나서면서 위세가 반등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반전. 검찰청장이 되시고 나서는 또 문재인 정부랑 또 각을 세우세요. 네. 그래서 보수 진영의 응원을 받고 계시는데 좋게 말하면 공문 공명정당하게 모두 까는 건데 나 달리만 하면 박쥐. 여하튼 현직 검찰총장임에도 대선주자 여론조사 이름이 올라 있어요.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네. 취재함으로는 전통 보수 이제 올해 이제 자리에 있었던 분들에서는 이제 적폐 수사를 했었던 그 원죄 그것 때문에 대선주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면 이제 킹메이커를 장애하신 이번에 김무성 전 의원님이 주도하는 마포 포럼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네, 이분도 뜬금없을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하셨던 김동연 전 부총리십니다. 이분 근데 문재인 정부만 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하고 여러 그쵸. 군데에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때는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했었던 분이에요. 네. 국무조정실장. 예, 국무조정실장. 예. 약간 윤 총장이랑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건데, 이분도 자수성가형입니다. 예, 청계천 판잣집에서 좀 불우한 유년기 청년기를 보내셨다가 주경야독으로 입법고시랑 행정고시를 패스하면서 공직사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윤 총장처럼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직을 차지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보통 정권에 이제 본능적으로 지금 거역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관료 출신이. 늘공이라고 하죠? 그렇죠. 늘공. 네. 늘공. 전문 용어인데. 이제 현 정부 이제 소수조성장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많이 내놔서 이제 당시 이제 보수 진영의 응원을 좀 많이 받았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마포 포럼에서도 네. 윤 총장이랑 같이 눈여겨보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대선에 대한 스스로 의사를 피력한 적은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관료만 해오던 사람을 대선 주자. 여기에서 좀 무리가 있다는 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표 기자와 김 기자가 준비해 오신 20대 대선 주자 후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두 기자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씩 해주시죠. 제가 여권의 대권 주자로 뽑은 5명은 이낙연, 이재명, 김경수, 김부겸, 조국 인물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선 확률 73%를 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제 저는 1픽으로 뽑았습니다. 예, 손가락 혁명. 저희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한 표를 드려야 돼서 포퓰리즘의 교회인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김 기자께서는 누구를 뽑으셨어요? 야권에서는요. 이제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원희룡, 윤석열, 김동연인데요. 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야권에는 워낙 좀 사람이 없는 상태여서 저는 픽하지 않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컷! 야, 이거 재밌겠냐? 우리끼리 재밌잖아요. 누가 본다고? 야, 그래서 안 돼!